우리가 연습 문제 work with reference type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우리가 펑션,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first citizen object에 해당하는 우리가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구현할 엑서사이즈는 우리가 reference type 엑서사이즈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셔야겠지만 우리는 오리지널 배열이 플룻이라는 오리지널 배열이 있는데 현재 바나나, 그죠? 바나나, 애플, 플럼, 체리 이렇게 아이템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에 해당되는 이 배열을 함수의 첫 번째로다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추가되어질 요소들, 과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삽입되어질 위치, 즉 애플 사이와 플럼 사이에다가 멜론과 레몬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러한 함수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리졸트에서 결과도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영역이 이제 파악이 되었으면 해당 문제에 대한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irst citizen에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unction, 펑션 이름은 insert after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오리지널, 그죠? 소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되어질 거, inserte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포지션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삽입되어질 위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삽입되어져야 될 위치, 즉 파라미터로 던진 애플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죠? 애플의 위치.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덱스 오브 포스 아이템. 그러면 우리는 포스라는 변수에는 분명히 삽입되어질 위치가 이제 존재했겠죠. 그러면 우리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포스가 -1보다 크면 얘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얘는 이제 에러인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니까 그냥 얘는 원본 그대로 던지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죠. 여러분 정상적인 케이스에다가 넣기 위해서 얘는 for, 그래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루프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루프를 돌면서 우리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스에 스플라이스, 그렇죠? 넣으면 되죠. 넣어야 될 위치는 어디죠? 포스 플러스 1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르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자르는 거 없이 inserted I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되게 쉽게 구현하네요. 그죠?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에다가 여기 i도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죠? 포스 플러스 i 플러스 1 항상 그죠? 찾은 위치에다가 1을 증가하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콘솔 좀 로고에 찍었기 때문에 내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확인해 보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undefined, undefined 뜨네요. 소스를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함수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디버깅을 걸고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포스 아이템 애플의 위치는 첫 번째 위치고 됐고 스플라이스 포스 1 i는 0, 1 i는
우리가 리턴을 안 해줬군요. 그죠? 쭉 디버깅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살펴봤더니 우리가 루프를 들고 최종적으로 다 리턴 소스를 안 해줬네요. 처리한 결과를 리턴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디버깅 지우고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나나, 애플, 멜론, 레몬, 플럼, 체리. 이 사이에 그죠? 애플 뒤에 이 사이에 이렇게 추가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이번 거는 우리가 그냥 로직만 잘 세우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러분의 실습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펑션을 제어하는 방법, 펑션 안에서 어레이, 배열을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완벽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working with operator,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면 예전에도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하는데,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비교를 이렇게 비교한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변수라는 게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좋겠네요. 두 변수의 값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한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보면 세 개로다가 이렇게 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지? 왜 어떨 땐 두 개고 어떨 때는 if 절에 세 개지? 막 이러한 이제 의구점을 가졌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그죠? 이 두 개는 순수하게 값만 비교합니다. 이 세 개는 값과 타입도 비교하는 거죠. 결론은 값은 같아요. 둘 다 10, 11로 다 값은 같은데 얘는 타입까지 비교하다 보니까 false인 거죠. 왜냐하면 오른쪽은 스트링 타입의 10이고 왼쪽은 인티저 타입의 10이죠. 그러니까 값은 비록 같지만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제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뭘까요? 당연히 true죠. true죠. 왜? 두 개로 다 비교하는 건 타입은 고려하지 않아. 순수하게 값만 비교하기 때문에 얘는 정답 true인 거죠. 그래서 얘는 not equal은 역시 하나로 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에랑 똑같은 맥락이고 여러분이 greater than, less than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교재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미 얘는 얘기해봤죠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다량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이 i는 10인 상태에서 숫자를 하나를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11. 그죠? 근데 뒤에다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죠? 10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가를 하는 거니까 x는 10 값에 가는 거죠. 이 다량 연상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오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동작하는 원리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뭐 나머지 이러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니까 뭐 자주 쓴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그죠? 뭐 x는 x 플러스 y 이렇게 하는 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나 x는 y 이렇게 하는 거나 뭐 같다 이거죠. 그죠? 같아. 근데 저 같으면은 그냥 더 직관적으로다가 얘를 더 사용할 것 같아요. 눈에 딱 들어오잖아. 아, x는 x 플러스 y구나. 얘는 한번 살짝 생각해야 돼. 비록 같은 거지만. 그죠? 비록 같은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왼쪽 게 더 좋은 신텍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 제어를 할 때 비트 연산자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뭐 우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즉 SAP를 통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구현할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물론 뭐 BT 연산자를 통해서 로직을 구현하는 뭐 다른 쪽 영역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BT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다음에 딜릿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렇죠? 그다음에 void, type of. type of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bar x는 10 이렇게 하고 alert type of x 이렇게 하게 되면 x의 타입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void라는 거는 우리가 return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return void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eturn 값을 이제 버리는 거, 그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던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얘를 보시면 얘는 true겠죠. 값만 비교하니까. 얘는 값이랑 타입도 비교하니까 false. 그죠? 좀 얘는 좀 애매모호하죠. 1은 true냐? 비교해. true예요. 그죠? 0은 true냐? 얘는 false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1이라는 값은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0이라는 값은 여러분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애매모호한 것들은 이런 거죠. 얘는 true래요, 심지어. 그죠? 프로그램 짤 때 이런 로직을 웬만하면 짜지 않는 게 좋죠. 그죠? 이런 것도 웬만하면 짜지 않는 게 좋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현할 수밖에 없지만 웬만하면 저런 로직은 구현하지 않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들은 뭐 이제 알고 있다시피 뭐 4 더하기 5는 9고 헬로우 더하기 월드는 헬로우 월드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랑 5랑 먼저 더하니까 프로그램은 이 왼쪽부터 이렇게 처리돼 나가니까 그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 처리해 가니까 4랑 5랑 더하니까 9가 되고 그 다음에 5랑 더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자열 더하기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9, 5 뒤도 다 문자열로 다 바라보고 3,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오퍼레이션 더하기가 들어가면 그 뒤는 이제 문자열로 다 인식하고 더하기를 수행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9 가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7 그죠? 가로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얘를 할 거 아니에요. 7 그 다음에 얘를 9를 만들고 그다음 더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9, 5,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냥 소소한 재미고요. 그 다음에 타입 오브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타입은 얘는 스트링 타입이다. 그죠? 타입 오브 하면 얘는 넘버다. 타입 오브 하면은 넘버다. 왜냐면 넘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인티저랑 플로트랑.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넘버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불링이다. 그죠? 타입 오브 null 하면 얘도 null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했죠? null은 undefined. type of undefined. 얘는 undefined라는 객체라고 했죠. 그죠? undefined. type of null 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null 오브젝트가 이렇게 찍힌다. type of 이렇게 하면 얘는 function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type of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당 변수의 타입을 여러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로직에서도 이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타입 오브 하면 얘는 오브젝트다라는 거죠. 누구를 던져도 얘는 뉴에서 넘버 하면 얘도 타입 오브 하면 얘는 오브젝트야. 근데 우리는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알고 싶을 거잖아. 얘가 스트링 오브젝트인지, 얘가 넘버 오브젝트인지, 얘가 데이터 오브젝트인지 그런 걸 알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뉴 넘버에서 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타입 오브 하면 얘도 역시 넘버야, 오브젝트야. 근데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넘버 오브젝트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불린 오브젝트냐.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유형을 정확히 구별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신텍스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에다가 하기는 좀 그렇고 11번을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우리 11번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A11의 오퍼레이터 UTF-8로다가 변경해주고 바, 오 되는 것처럼 불림 new 이렇게 하는 거죠. alert type of o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얘는 그냥 화면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결과만 나오냐면 오브젝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얘가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어떤 오브젝트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어떤 오브젝트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컨스트럭터가 얘와 같냐?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린 오브젝트와 같냐? 그래서 이게 true면 얘는 이제 불린 오브젝트인 거지. 그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false면 그죠? 왜 false예요? o 불린 점 constructor 컨스트럭터가 불린 것 같냐? 아, 죄송해요. 컨스트럭터 불린 true가 맞을 텐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신기하네. 왜 false로 될까요? o 불린 점 컨스트럭터가 불린 것 같냐? 좀 신기하네요. false.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볼까요? false고 우리가 소스에 가서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죠. F10을 눌러보면 watch에 O, B, O, L, E 얘는 불린 오브젝트인데 O, B, O, L, A, N의 여기서도 여러분 곧바로 테스트 할 수가 있어요. 불리는 컨스트럭터. O 불리는 컨스트럭터. false네요. 좀 신기하네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type of를 여기를 안 뺐네요. 그죠? 여기를 빼야 됐는데, 그죠? type of 걔 때문에 그랬네요. 그죠? type of가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type of가 빠져야겠죠. 그죠? 뭐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반드시 캐치하셔야 될 것은 type of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객체 같은 경우는 type of를 쓰게 되면 다 뭐로 나와요? 오브젝트다라고 해서 리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이게 어떤 오브젝트인지, 넘버 오브젝트인지, 데이터 오브젝트인지 이런 걸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선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신텍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